5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들의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 보성시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희망을 담은 그림들이 성도교회에서 전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081일의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목포 신항만에 도착한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상 악화와 선체 무게 측정 실패로 작업이 지연되자 유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지난 3월 31일 목포 신항만에 도착한 이후 육상 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체 무게를 잘못 예측해 파도가 잔잔한 소조기가 끝나기 전인 7일까지 육상 이송 작업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육상 거치가 계속 지연되자 유가족들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체훼손 우려에도 세월호의 구멍을 뚫고 각종 절단 작업을 실시해 진실 규명에 핵심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4일에는 희생자 학생의 가방이 발견돼 유가족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되는 휴대전화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발견 즉시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세월호를 받침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늦어도 10일까지는 육상 거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부활절과 세월호 참사일이 같은 날인 만큼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는 오는 10일부터 각각 특별 기도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교회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서울 3일교회에서 열리는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엔 4.16 합창단과 송정미, 어노인팅 등 CCM 가수들이 출연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순서들이 진행됩니다. 대한성공회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성찬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활절 당일 한국교회 60여 교단이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종교개혁 정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하며 대사회적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4.16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예배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 보성시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시장을 찾아 물심양면 돕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 보성 재래시장에 화색이 돕니다. 물건을 매만지는 상인들의 손이 분주하고 얼굴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때마침 내리는 봄비와 함께 교인들은 약속한 듯 어김없이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안산에 위치한 보성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선물을 전하는 등 침체된 시장에 힘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킨 게 3년여 세월이 됐고 12번째 방문이 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마지막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로 인양되면서 당초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나눈 시장 상인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없고 그냥 절망 그 자체인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보성시장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기 위해 직접 타월을 제작해 상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형 목욕 수건에는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건으로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벌써 어느새 3년이 됐고 3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 이제 이렇게 안산을 방문해 주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세월호가 이제 세월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산 경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인들도 거의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처음 방문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위로를 받으셨고요. 상인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고마움을 표하고자 각자의 대표 상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네모난 보자기 꾸러미를 건넨 상인 대표와 이를 받아든 이영훈 목사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습니다. 이 목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들을 한데 모은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중구 성도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봄의 인사, 소망의 날갯짓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그림들은 소아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10명의 어린이들이 미술 치료 시간에 그린 작품들입니다. 미술 치료를 지도하는 설경선 전도사는 병원이란 한정적 공간에 격리돼 실패와 좌절, 고통을 겪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어 미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설 전도사는 미술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적 미술 치료를 진행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경선 전도사는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한 줄을 긋기 위해 생명을 건다며 이번 전시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폰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인장신대학교를 설립한 서석평 선교사를 다룬 영화 이야기입니다. 4월 26일 개봉한 영화 서석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서 선교사의 일생을 담아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천천히 평온하게는 서 선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신의 급한 성격을 다스리겠다는 의미로 천천히라는 뜻을 가진 서자와 평평할 평으로 한국식 이름을 지었다는 일화에서 따왔습니다. 서 선교사는 1912년 간호선교사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와 죽기까지 여성과 고아, 한센병자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병든 자의 어머니를 불린 서 선교사는 한국 파견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비전교회 선곡팀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삶을 다룬 연극을 공연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비전교회는 2003년부터 종려주의를 맞아 선극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14번째 작품으로 총 4막으로 이뤄졌습니다. 상동교회 집사였던 이혜영과 그 가족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침략이 굳어지자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이주했는데요. 신릉무관학교를 설립해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주역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나라를 버린 것이니 이제부터 가문과 명예, 벼슬과 재산을 길거리에 돌멩이로 여기셔야 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혜영의 삶을 다룬 선곡은 9일 하나비전교회에서 공연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제옥수수재단에서 진행 중인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과학적인 농업 연구를 통한 기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재단을 설립한 김승권 박사는 지난 1998년 슈퍼옥수수를 개발하고 북한 동포들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캠페인은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후원금은 북한과 캄보디아, 몽골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쓸 예정입니다. 빵 한 조각을 구하는 손. 이 손에 빵을 쥐어준다면 내일 또 빈손을 내밀겠지만 옥수수 씨앗을 전해주면 내일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거리 800km를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발사는 국방부 장관의 참관 아래 실사격 방식으로 진행됐고 발사와 비행, 표적 타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5일 북한은 함경난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살 배기 아들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아내와 함께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부인 31살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된 어린 아들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엔 아이의 배를 2차례 심하게 때렸고 아이는 닷새 만에 장파열로 숨을 거뒀습니다. 생후 12개월 된 아이의 체중은 6.1kg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부부는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빠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엔 애정을 쏟으면서 집에 방치된 아이에겐 학대를 일삼은 겁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또 다른 아이 2명을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주택가와 학교 근처로 파고들었습니다. 4일 증평군 한 상가 건물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게임장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해 적발됐습니다. 영업장은 게임기 80개를 설치하고 합법 게임업소로 허가를 받은 뒤 화장실 등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줬습니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건 법률 위반인데 단속을 피해 밀실에서 환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겁니다. 게임장 반경 300m 안에는 아파트 등 주택가와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 증평군에만 6개 성인 게임장이 군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불법 운영을 단속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햄버거 업계에 때 아닌 수제 프리미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선을 보인 쉐이크쉑은 수제버거 혹은 프리미엄 버거 인기를 주도했는데요. 쉐이크쉑의 흥행 열풍에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등 다른 업체들도 프리미엄 버거를 선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제 프리미엄 버거의 공통점은 기존 햄버거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점입니다. 햄버거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는 고가임에도 일반 햄버거와의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가격 인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000원대 햄버거가 정작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인 평가를 할 방법이 없어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운행거리를 감축하는 만큼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행거리를 30% 이상 줄이거나 3,000km 이상 감축하면 최대 7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서울에 주소를 두고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대학 내 침투한 이단 사이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회는 이단 사이비가 기독동아리로 가장해 포교활동을 할 뿐 아니라 기독동아리의 회장이 돼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교회와 학교 당국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가 북한에 유인 납북돼 무기노동 교화형을 판결받고 강제 영유 중인 한국인 및 외국인 선교사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주체 사상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납북된 선교사들을 위해 적극적인 송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금식 회계 기도의 날 기도성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연합해 금식과 회개로 주께 돌아가자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아동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탐구생활 2017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